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얼핏 그냥 전체적인 가격을 확인했는데 비트코인도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단기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불과 파란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을 더 많이 심란하게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서부터 여름 불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중이 느꼈을 때 완연한 진짜 불장까지 가려면 사실은 요 문제죠, 요거. 예.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 약해져서 이것에 관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돈바스는 러시아 쪽에 거기 넘겨준다는 어떤 공식적인 표명을 했을 때 아마 전 세계 금융시장과 코인시장은 확실한 아마 방향성을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리 발표 전에 선제적인 반등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 스타일을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올라가니까 사고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예전서부터 그냥 홀딩하고 있고, 여기서 크게 폭락을 한다면 2만 달러 밑으로 비트코인 기준에서 떨어진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하여튼 제 포지션은 일단 그렇고, 어쨌건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맞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지금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제적인 반등인지 장난질인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왜냐면 중국에서 금리에 관해서 발표가 있을 거고, 향후에 ECB에서 금리 발표가 있을 거고, 일본도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게 사실은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서 코인 시장이 어떤 위치에 선다는 거에 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자,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리플 전 CTO 오늘도 이 얘기가 나네요. 보유 XRP 전량 매각 완료, 뭐 요런 얘기가 오늘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저께는 뭐 제드 맥칼럽이 뭐 지갑에 40개 XRP만 남겨놨다, 근데 오늘은 전량 매각 완료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 XRP 투자하시는 분들은 심쿵심쿵하죠. 지금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게 코인 다 팔렸는데 향후에 이게 급등할까, 아마 여러 가지 희망의 로를 돌리는 분도 있고 별의별 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단기적인 급등을 보고 이 코인을 샀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됐다, 뭐 안 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이 코인을 이 사람이 전부 다 팔았는지, 그리고 이 코인이 어디로 몰려갔는지, 전 세계 어떤 지갑으로 몰려갔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XRP가 지금 인프라를 전 세계 중앙은행과 같이 협력해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절대로 큰 돈 못 버신다는 거 오늘 한 번 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냥 딴 데 보다가 잠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잠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덜컹덜컹하고, 만약에 일주일 내내 계속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폭락세를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2만원 밑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 봐서 점진적인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고, 예전에 물린 가격까지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좀 기다려보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사실 저한테 되게 호재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뉴스가 미디어에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대중을 흔들흔들하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사족을 다는데 여기 5번째 나와있죠. 성숙한 이더리움 뒤에 프로젝트가 또는 생태계 구축에 의욕적인 SBF 같은 인물이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로 옮겨갈지 여부가 이더리움 해시레이트 이전 관련 이더리움 클래식 성패의 관건이다. 여기다 여지를 남겨놓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엄청나게 부각을 받을 거야 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100%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견해에 관해서.
근데 어쨌건 뭐 저는 이분이 말한 거를 다 반대하고 가격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제 지인이 3일 전인가 며칠 전인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더리움 클래식 22,000원에 단타로 팔았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 저한테 이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역시 금손이라고 제가 오케이 그랬는데 2만 원 밑에에서 사셨어요. 예. 많이 사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새 이제 뭐 지금 가격을 보면 이제 배 아프시겠지만 어쨌건 이득은 났잖아요. 예, 이득은 났잖아요. 그럼 된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XRP도 그렇고 다른 많은 코인들도 아마 중간에 사팔사팔 하다가 가격을 놓치신 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하기를 기다리고 폭락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겠죠. 각종 톡방에서 아마 본인의 피셜을 돌리면서 아마 그렇게들 주장을 하실 텐데 뭐 그런 포지션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봉합이 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이걸 달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BCH와 XMR 모네로를 앞질렀고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도 향후에 앞질릴 거야. 이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더리움 클래식 암이에요. 예, 그냥 이거를 추종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희망의 로를 돌린 거지. 이거는 근데 향후에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진짜. 예. 저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포스로 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포우코인에서 사라지긴 하겠지만 도지코인도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앨런 머스크가 분명히 급작스럽게 트윗, 인수합병 얘기와 같이 도지코인에 관해서 아마 다시 립하는 시절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때를 노리시면 돼요.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사그러들 친구는 절대 아니거든요.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비케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용하지만 지캐시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 가치 그리고 3어로 캐피탈이 제네시스 트레이딩한테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일부분 뭐 청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어느 순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셀시우스는 월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25일 날 청문회가 마무리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재판 과정이 아마 트윗상에 계속 돌 거예요. 이게 긍정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결판은 25일 날 나긴 하겠지만 이 문제들이 하나 둘씩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마 진짜 불장이 올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여름 불장 쪽으로 아마 알트코인 시장에 호재거리를 각종 알트코인들이 던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이저는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그냥 조용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얘도 기사 회생할 것 같고 어쨌건 그렇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어로 캐피탈에 제네시스가 뭔지 아시죠? 제네시스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하고 같이 엮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3어로 캐피탈의 회생을 위해서 이렇게 2.36 빌리언을 빌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짓 하진 않겠죠.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누가 이 차트를 올렸는데 거대 상승이 예전에 있었을 때 여기 사이클 1이 있었고 지금 사이클 2 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편적인 해석으로 차트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이 22,400달러 위에서 머무르면 25,000달러까지 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14,00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그거는 진짜 초보들이 이제 하는 얘기고 이게 오락가락 약간 그 외줄타기를 하면서 오락가락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게 설상 진짜 뭐 예를 들어서 2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클이 진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하냐 이 매크로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접목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같은 어떤 장세가 중간에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3개월 연속으로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홀딩해야 될까요? 홀딩해야 될까요? 아니면 익절을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없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근데 여기서
공포를 일단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게 매가리가 없이 찔끔찔끔 올라가면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 상승이 올해 연말에 끝나냐, 올해 연말에 끝나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질질 끌고 가냐, 그 다음에 폭락을 일으키냐, 이 시나리오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승이 있고 예전의 정고점에 80%까지 만약에 도달을 하면 그냥 뒤도 안 보고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을 해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다국적 엘리트 기업들 중에 빅데이터를 좀 잘 다루는 데가 구글이라는 알파벳이라는 그런 회사랑 애플사인데, 애플사가 2023년에 일부 팀의 고용 및 지출을 늦출 계획입니다.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애플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게 뭐냐면, 팀의 고용 및 지출을 늦춘다고 얘기했죠. 그럼 만약에 고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을 지출과 늦출 거다. 고용 및 지출을 늦춘다는 얘기는 내년 들어서 금리에 관해서 인하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건데,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희 이제 거기까지 사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과연 연말에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금리 인상의 중단 시점이 분명히 올 거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 방향성이 결정될 거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미온적인 금리 인상을 분기별로 한 FOMC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내년 중반기 내지는 내년 하반기에 분명히 도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트레이딩을 잘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누리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시장을 보면서 이제 맞춰 가야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거냐면,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은 엄청나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마켓캡은 지금 현재 올라갈까 말까한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현재 관점에서 이럴까 저럴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마음의 결정을 못한 상황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내려가고 마켓캡이 올라가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때 같은 시점이 오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밑으로 있고, 근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되게 많이 저장돼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폴리곤이 마틱 토큰이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일 안에 뭐 거대 발표를 할 거다. 지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개발했었던 거에 관해서 이틀 안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거다. 근데 이게 뭐 굉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 발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폴리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호재거리 기사를 잘 눈여겨보시면 아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근데 이틀 남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올라가는 게 단지 펌핑이 아닌 것 같아. 고장 통화 정책이 있어. 여기 나와 있죠. 캡이 있어요. 마켓 캡이 있어요. 그래서 캡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그 달러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캐파가 있다는 거죠. 뭐 비트코인은 뭐 2,000 몇백만 개, 2,100만 개 막 요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게 있어. 그리고 POW야. 영원히 POW야. 고정 통화 정책이 있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뀐다. 향후에 바뀔 거고 POS로 전향될 거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공급량의 스케줄이 정해질 거야. 근데 이 친구도 포스로 전향되면서 묶이는 양이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분명히 극대화돼서 알트코인 시장을 끌어가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률이 지금과 같이 아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전서부터. 그래서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따라서 사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전서부터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어요. 급등을 하면 매도를 하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뭐 봐서 더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조금 떨어져도 그냥 내비 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 선생님을 뵙고 여쭤보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인사이트를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나가면 제가 밑에다 이제 이메일을 오픈할 건데 제가 뭐 새로운 어떤 그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두 번째 영상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